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조선 후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후기를요, 모두 5개 강좌로 구성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는 각각 1시간이고요. 문화는 볼 게 조금 많죠. 그래서 2시간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 조선 후기의 정치. 여러분 조선 후기라고 하면 이제 17, 18, 19루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17세기 정치, 이제 붕당 정치잖아요. 여러분 붕당 정치는 볼 게 좀 많이 있죠. 일단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줄게요. 사림들이 선조시대 권력 잡고 난 다음에 그들 안에서 이제 붕당이 형성되잖아요. 그 붕당 형성되는 그 틀 있잖아요. 요거부터 먼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일단 사림은 신진 세력인 동인들과 기존 세력이었던 서인 세력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들이 나눠지게 된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죠.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를 둘러싼 대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심의겸으로 대표되어지는 척신정치, 요거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나뉘어졌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누가 먼저 권력을 잡게 된다? 동인들이 권력을 먼저 잡게 되는데 이 동인 안에서 세력이 다시 나뉘어지죠.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는 것은 뭐 때문이다? 정열입과 관련돼 있다. 이 정열입 사건이 일어나자 이 정열입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서인이었다가 이제 동인 쪽에 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가 이제 난을 일으키려고 했었다. 근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서인 쪽에서 공격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동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동인들이 여기에 대한 복수를 생각했겠죠.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이게 뭡니까? 건조의 사건. 선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왕비 소생 자식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후궁 소생 자식 중에서 왕세자를 책봉해야 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건조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건조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국 동인들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그들에게 보복을 했던 이 서인들에 대한 복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둘러싸고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경파였던 북인 세력들이 먼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게 어느 시기라고요? 광해군 시기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선조 때 동인의 분열이라고 하면 정열입 사건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남인과 북인은 나뉘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광해군 시기 때는 북인들이 권력을 잡았다. 하지만 폐모살자와 관련돼서 광해군이 결국 폐위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서인들이 주도해서 인조를 옹립시키게 되는데 자, 문제는요. 이 서인들이 나중에 다시 세력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조금 이따 보겠지만 숙종 시기가 되면 서인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이 남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수할까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벌어진 황국 중에 최초의 황국이 경신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경신왕국 때 서인들이 권력 잡고 난 다음에 남인들에 대해서 강경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게 노론이고 온건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건 소론이더라. 되셨죠? 그리고 또 노론 안에서도 나중에 다시 시파와 벽파로 나뉘게 되는 것은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더라. 근데 그 중에서 벽파 같은 경우는 사도세자가 잘못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라는 좀 강경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북인, 노론, 벽파 이들 같은 경우는 항상 강경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공통분모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시 가볼게요. 자, 인조 시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서인이 주도하는 가운데 남이 참여하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붕당 정치가 시행이 되지만 현종 시기부터는 그들 간에 이제 대립이 발생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송 논쟁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예송 논쟁 절차를 기억하셔야 될 텐데 결국은 이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기의 예송과 갑인 예송 있잖아요. 둘 다 결론은 뭐로 나냐면 1년으로 결론이 나요. 1년씩. 상복 1년 거. 되셨어요? 대신에 기의 예송 같은 경우는 서인이 1년설을 주장한 거고요. 갑인 예송 시기 때는 남인이 1년설을 주장했다. 주장하는 세력이 다를 뿐인 거지 결론적으로 둘 다 1년상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서남, 서남, 서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서남이 되겠고 숙종 시기 때 벌어지게 될 황국 같은 경우는 처음엔 다시 서인, 그 다음에 남인, 다시 서인이 권력을 잡는 형태이기 때문에 서남, 서남, 서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는 서인이 주도했던 1년상
채택이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상복을 몇 년 일벌 것인가 둘러싸고 이렇게 서인과 남인 간의 입장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서인 같은 경우는 왕권보다는 신권을 중시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남인 같은 경우는 왕권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왕은 일반 사대부와 다르다. 그러니 3년 동안 상복 입어야 된다. 1년 동안 상복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문제부터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686번 갑니다. 조선 후기 정치구조 변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3사의 언론 기능은 영조 때 폐지되었다 그랬는데 조심하세요. 영조 시기 때는요. 3사의 언론 기능 자체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3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2조 전랑이 가지고 있었던 되게 중요한 기능이 뭐가 있었냐면 3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걸 폐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1번에서 3사의 언론 기능 자체를 폐지했다는 표현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과 3번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2조 전랑이 가지고 있었던 3사의 추천 권한 그건 이제 영조 때 폐지되었고 정조 시기에는 아예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 1번은 틀렸다라는 거. 그 다음 조선 후기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의정부 6조 체제가 무너졌죠. 왜냐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의정부 6조 이원화된 구조로 정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변사에서 회의도 하고 결정 집행까지 다 해버리는 겁니다. 자, 687번 다음과 같은 조선 후기의 통치체제 개편 그랬는데 전쟁,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의정부 6조가 아닌 이제 비변사를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되고 5위가 아니라 5군영 체제가 나오고요. 지방 군대는 소구군 체제가 나오고요. 세금제도도 다 고쳐주죠. 그러니까 전 후기 구분했을 때 체제가 완전 개편되는데 그 개편하는 거요. 결국은요.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그 권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어요.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난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졌으니까 그걸 뭔가 개선을 해줘야 돼요. 개선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력을 유지하기라는 건 어렵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5번에서 보시면 기존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수정 보완하면서 제도 개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거기 1번에서 실학자들이 제시한 개혁안이 반영되었다 그랬는데 뭐 알다시피 실학자들 같은 경우는 제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정치적인 그 정책으로 이제 채택이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1번 틀린 거고요. 2번에서 붕당 정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붕당 정치의 본래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붕당의 의견을 조율해서 공론에 바탕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변사를 주도하고 오군영을 주도하고 이게 다 누가 주도하는 거냐면요. 서인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인조 시기 이후부터는 거의 이제 서인. 그 안에서 이제 노론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2번에서 붕당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거와는 상관없어요. 3번에서 농민층을 참여시킨 거 아니죠. 이거는 여기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배층에서 체제를 개편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4번에서 지배층 주도는 맞는데 근대지향적인 사회 기틀이 마련되었다. 근대지향적이라는 표현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지향적이다 그러면 신분제를 폐지시키는 방안이라든지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주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수단이더라. 이 687번과 이제 똑같은 문제 유형이 688번에 똑같이 나온 거예요. 연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 같은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통치 체제, 조선 후기 때 변화한 근본적인 건 결국 4번 양반 중심 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생 안전 같이 도모하는 겁니다. 체제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1번이 답이 되고자 한다면 이건 탕평책이 그 보기에 나와줘야 되고요. 2번이 답이 된다면 상언이나 격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정조 시기 때 했던 상언이나 격쟁이 돼야 되고 3번에서는 의정부 서사제라든지 3사가 들어가야지만 이건 이제 답이 됩니다. 자, 690번 이제 붕당 문제 본격 나오네요.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상대당에 대한 견제 비판은 왕도 정치는 허용될 수 없었다 그랬는데 이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왕도요. 어떤 도의에 기반한 그러니까 그의 단순한 품성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을 근간으로 해서 충분히 수양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근거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왕도 정치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왕도 열심히 경연에 참여해야 되는 거고 3사가 계속 왕에게 여러 가지 뭐 제안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에서 왕도 정치에서 허용될 수 없었다는 부분이 틀린 거고요. 자, 2번에서 살림 세력은 척신 정치 청산을 둘러싸고 동인 선인으로 나눠진 거 맞죠? 3번에서 양반수는 늘어나요. 특히 이제 관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양반수는 늘어나지만 관직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세력이 나뉘어지는 거고요. 4번에서 이왕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이 이제 동인 쪽에 들어가죠. 2위는 서인 쪽에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5번에서 북인 정권이라고 한다라면 광해군 시기. 그래서 광해군과 북인 정권 이 시기 때 중립 외교. 실리를 추가했습니다. 맞는 거죠. 답은 그래서 이제 1번인 거고요. 691번에서 옳지 아니하는 것 그랬는데 먼저 1번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진 것은 거기 1번에서 척신정치의 잔재청산을 둘러싸고 소극적인 쪽은 기존에 이미 정치에 진출했었던 쪽. 그러니까 심의겸과 그의 일파들은 우리를 도와줬으니 그들까지 내쳐서는 안 된다라는 쪽인 거고 지금 이제 정치에 막 등장하는 신진 세력인 그 김효원 같은 경우는 아니다. 척신 정치는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적극적인 쪽 맞는 거죠. 2번에서 동인이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어지게 된 것은 정여비리비의 모반 사건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건조의 사건이랑 관련돼 있는 거죠. 3번에서 예속 논쟁에서요. 이렇게 입장 차이가 나오는 것은 신권을 더 강조해서 보느냐 왕권을 더 강조해서 보느냐 입장 차이와 관련돼 있는 거고 근데 특히 이 중에서 서인 같은 경우는 신권을 강조하는 쪽입니다. 4번에서 노로는 신리를 추구하고 북방 개척을 주장하는 경향 소로는 대의 명분을 중시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딱 봐도 노론 하면은 뭔가도 오래되고 좀 보수적인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의 명분을 더 강조한다 그러면 여기 노론이에요. 그 노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송시열인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692번에서 1번. 그 1번에서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습니다. 라고 하면 이건 척신정치와 관련된 거죠. 2번에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진 건 정열이 모반사건이랑 관련된 거니까 1번과 2번은요. 그 제시어들을 바꿔주셔야 돼요. 3번에서 효종의 왕위 계승과 관련돼서 그 정통성 때문에 현종식 때 뭐가 일어난다? 예속 논쟁이 일어나더라. 답은 3번이죠. 4번에서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돼서 사도세자는 죽어 마땅하다 쪽과 사도세자가 잘못은 했지만 죽인 것까지 너무 지나치다라는 쪽. 벽파와 시파로 나뉘어진 거 맞죠? 이제 영주시기 때 나눠진 건데 그 경신황국이라고 본 것은 틀렸네요. 경신황국 같은 경우는 숙종 시기 때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이 권력을 잡은 사건을 말합니다. 자, 693번 문제부터는 이제 예속 문제가 연속으로 쭉 나와요. 예속 문제가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일단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만 8개인데 중복되는 문제도 좀 많이 있죠. 694번 한번 볼까요? 자, 694번에서 가를 보시면 3년, 1년 주장했고 나를 보시면 1년 또 9개월 갔어요. 1년 9개월이니까 서인 쪽인 거죠. 그러니까 나가 서인인 거고 가가 3년 1년을 주장한 남인이에요. 서남 이렇게 될 테니까. 자, 1번에서 이의 항맥을 계승하였다. 이라고 했으니까 나에 들어가겠죠. 노론과 소론에 앉아진 것도 나가 되는 거죠. 인조를 옹립한 인조변정 나인 거죠. 답이 그래서 3번인 거고 정열인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뉘어진 것은 남인 쪽인 거죠. 분화된 것은 남이니까 가가 되는 거니까 결국 답이 3번. 69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는 건데요. 알다시피 서인의 대표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송시열 되셨어요. 송시열이라면 남인 쪽에서는 이제 허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 목, 허, 적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봤더니 일단 기억에서요. 1차 예송 때 1년 1차 예송 때 1년을 주장해서 결국 둘 다 1년이 채택되었으니까 첫 번째는 서남에서 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인. 니은에서요. 1차 예송 때 3년상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남인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서인의 대표적인 건 누구라고요? 송시열.
거기 송시열 말고 이제 송중길도 같이 나왔으니까 아, 서인 쪽은 시옷시옷이구나 생각하시고요. 남인은 허자, 허자 집안 사람들 많죠? 허적, 허목. 답은 그래서 2번. 자, 이번에는 숙종 시기 때 자, 가볼게요. 붕당 정치가 변질됐다 그러면 17세기에서도 후반 쪽인데요. 특히 이제 숙종 시기 이야기 나오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숙종 시기가 되면 서인과 남인 간의 갈등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그 갈등의 대표적인 사건들이 바로 황국입니다. 경신, 기사, 갑술 순서 외우셔야 됩니다. 경신, 기사, 갑술인데 경신왕국에는 누가 승리한다? 다시 서인이. 기사는 다시 남인이, 갑술왕국에선 다시 서인이. 그러면서 인현왕후가 왕비가 됐던 거고 이번에는 장희빈이 왕비까지 가는 거고 인현왕후가 다시 복위하는 거고.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숙종 시기 때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특정 세력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자, 그래서 숙종 자체가 안 되겠다. 탕평책을 시행하고자 했지만 지금 보신 대로요. 너무나 한쪽 세력에게 힘을 몰아줬어요. 그래서 편당적인 인사관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탕평을 주장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었어요. 너무 한쪽 세력들에게 몰아줬다. 이제 한계점이 되겠고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숙종 시기, 경종 시기까지 이어지는데 이 경종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장희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인 출신의 장희빈인데 장희빈은 결국은 사약받고 죽었잖아요. 사약받고 죽은 자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이때도 정치적 갈등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신임사화가 될 텐데 신축년과 이민년에 걸쳐서 사화가 일어났다 해서 신임사화라고 하죠. 이 신임사화는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거? 소론이 노론을 공격하는 거. 되셨어요? 오케이. 하지만 결국은 경종이 일찍 죽고 연인군이 뭐가 되면서 영조가 되면서 노론이 권력을 잡게 되더라. 자, 그래서 696번을 보시면 숙종 시기 먼저 기억. 지금까지의 당파 연립 방식을 버리고 붕당을 자주 교체하는 서인과 남인이 같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붕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편당적 조치가 숙종 시기 때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거고 니은에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붕당 사이에 치열한 다툼을 눌러버렸다. 그러면 이건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이에요. 디귿에서요. 서인과 그러니까 서인 안에서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경신왕국 끝나고라고요. 되셨어요? 그래서 경신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남인에 대한 복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 이 노론 같은 경우는 송시열, 소론 같은 경우는 송시열의 제자였던 윤증입니다. 윤증. 자, 그래서 디귿 맞고요. 리을에서 이조전랑이 후임자를 천거하는 관행을 없앴다. 그러면 요거는 영조 시기에 나올 거예요. 답이 그래서 2번인데요. 자, 결국 여러분은 이 문제를 푸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숙종, 영조, 정조 업적을 비교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왕들의 업적만 시대별 부분 잘 하시면요. 문제가 거의 다 풀려요. 698번 한번 볼까요? 자, 가에서부터 다까지가 일단 숙종시기 나왔죠. 경종시기까지는 신임사화가 나왔죠. 1번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소론의 노론 공격이라 했어요. 소론이 노론을 공격한다. 몇 차례 일어나는데요. 일단 경종시기 때. 그러니까 경종이 아프고 몸이 좀 이제 많이 약하고 뭐 이러다고 너희 노론들이 경종을 폐위시키고 연인군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지. 이러면서 두 번에 걸쳐서 노론에 대해서 공격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신임사화. 이게 있고요. 그리고 또 언제냐면 영조 시기 때. 이인자의 난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영조 시기 같은 경우는 너희들 그래서 결국 노론들이 지금 경종 독설하고 난 다음에 권력 잡은 거잖아. 이러면서 소론 강경파에서 공격 들어간 것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라고 할 테니까 일단 관련된 거 이제 라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2인자의 난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1번 틀린 거고. 남인이 영모 혐의를 받아서 몰락하고 서인 정권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랬으니까 경신 아니면 갑술이 돼요. 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남인들이 영모 혐의를 받았다 그러면 이쪽이에요.
그래서 누가 결국은 죽었다고요? 장희빈. 사형받고 죽게 되죠. 그렇죠? 장희빈이 아직 사형받고 죽은 건 아니지만 남인들이 몰락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갑술한국 시기가 되죠. 이때 이후로 남인들이 거의 정치적으로 몰락해버렸으니까. 자, 이건 이제 다가 될 것이고요. 3번에서 패비 민씨의 보기로 서인 정권이 재수립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서인 정권이 재수립되었다. 그럼 당연히 이 두 개일 텐데 재수립이라고 하면 두 번째가 되겠죠. 인현왕후가 이때 폐비되었다 다시 보기를 하였으니까 이거 다 맞는 거고요. 장희빈의 소생이 세자가 되면서 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사왕국이랑 관련돼 있겠죠. 나랑 관련돼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좀 전에 장희빈이 사형받고 죽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럼 뭐랑 관련되냐면 무고의 옥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자, 요 관련 내용이 699번에 들어가 있어요. 요게요. 무고의 옥을 모르면 문제 풀 때 되게 진짜 난감해지는 문제입니다. 일단 거기 보면 순서별에서요. 기의 예송이 나오고요. 환국 2개 나오고요. 신임사화가 나와요. 자, 그런 이제 순서를 해보면 기의 예송이니까 일단 첫 번째 예송이니까 이제 현종시기 때를 가장 먼저 위에 올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신이 나오고 갑술이 나왔으니까 경신을 디귿으로 가고 갑술을 미음이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임사화가 리을이네요. 그러면 기역, 디귿, 미음, 리을 순서로 가져야 되는데 일단 이 순서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기역. 그러니까 일단 1번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가능성이 조금 있죠. 3번 안 되죠. 결국 이제 2번 아니면 3번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니은을 어디다가 넣어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돼서 2번, 3번 결국 또 50%의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풀어야 됐던 겁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 무고가요. 이 무자가 뭐냐면요. 억울하다가 아니에요.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갑술왕국에서 서인이 같이 권력을 잡으면서 인현왕후가 포기했죠. 그래서 장희빈이 왕후에서 다시 또 강등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현왕후 죽어라 이러면서 취선당해서 막 굿을 벌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무당을 불러다가 인현왕후 죽으라고 여러 가지 모함을 했던 거. 그것이 이제 적발이 됐다. 이게 바로 무고의 옥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장희빈이 죽게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무고의 옥을 봤을 때 이 무자가 무당을 말하는구나. 되셨어요? 무당을 동원해서 혹독하게 저주하더라. 이걸 바로 무고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무고의 옥을 여러분들이 니은을 여기다 넣어주시게 되면 위치가 나와서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예. 2번과 3번 중에서 였었는데 이 무고의 옥 순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 700번 문제 올해 나온 문제예요. 이 올해 나온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답은 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왕별로 배우라는 거니까. 먼저 가를 보면 적극적인 북벌을 추진하였다. 그럼 이건 효종인 거죠. 나를 봤을 때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그런데 서인이 갈라진 건 경신왕국 이후에 갈라졌으니까 이건 숙종시기인 거고요. 그 다음 달을 봤을 때 실리적 외교라고 했으니까 이건 광해군이죠. 자, 기역에서 하멜 이거 일단 모르겠으면 키핑 좀 해줄게요. 문제 먼저 풀고 갈게요. 니은에서 후금이요. 쳐들어왔어요. 이건 인조인 거죠. 정묘호란을 말했으니까 인조. 디귿에서 대동법을 처음 시행한 건 광해군이고요. 리을에서 백두산 정립을 세운 건 숙종시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나랑 리을, 다와 디귿. 그래서 답은 4번밖에 안 돼요. 되셨어요? 자, 그런데 그거 말고 여기 하멜은 누구냐? 우리 역사에서요. 외국인들이 등장을 몇 번 해요. 개화기 시대에 등장하는 헐버트라든지 아니면 또 누가 있습니까? 대한밀 신보를 썼었던 갑자기 베델, 오케이. 베델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헐버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개화기 시기 때 나오는 인물이고요. 이거 말고 이제 조선 후기 때 나오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게 벨테브레이랑 하멜이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기억하실 외국인 서양인은요. 이 벨테브레이와 하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둘 다 조선 후기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둘 다 또 공통점은 네덜란드예요.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는 교육을 안 하는데 네덜란드와는 교육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덜란드는 그냥 물건 파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요. 나머지 서양 국가들은 물건도 팔지만 자꾸 크리스교를 전파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종교를 자꾸 강요하는 나머지 세력과는 교류 안 하겠어 이럽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본을 가고 그 와중에 풍랑을 맞아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되는데 이 벨테 브레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 땅에 뼈를 묻죠. 이름까지 이제 박연으로 고치면서 조선 여자와 결혼도 합니다. 반면에 하멜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탈출해서 돌아가면서 하멜 표류기를 쓰게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인조식이고요. 하멜 같은 경우는 효종식입니다. 인조, 효종. 그럼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뭘 한참 하고 있을 때냐면 뭐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한참 하고 있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서양식 무기 있잖아요. 대포 같은 거 만들고 무기 제작하는 거에 이제 도움을 준 인물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에서 하멜이 서양식 무기를 제조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효종식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효종이랑 관련됐으면 가와 기억이 연결돼야 되겠죠. 자, 이제는 영조, 정조 쪽 한번 가볼까요? 자, 영조와 정조는 문제를 보시면은요, 문제 개수가 엄청나요. 줄였는데 문제가 진짜 많죠. 그러니까 20개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빈출했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요.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요. 나오는 거기 안에 있는 보기들은 요 안에서 1, 2, 3, 4를 거의 다 만들어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핵심은요. 첫 번째, 몇 개 되지 않는 그들의 업적을 완벽하게 기억한다. 당연히 이해를 기반으로 기억해야 되겠죠. 두 번째, 그 문제는 그럼 결국 어떻게 이제 풀리거나 또는 안 풀리는 문제가 되냐면 제시문 있잖아요. 거기서 결정이 나요. 어차피 그 보기는 뻔한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 제시문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해석하시면 이게 영조식인지 정조식인지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둘 다 탕평책을 시행하긴 하는데요. 영조식의 탕평책 같은 게 좀 온건한 쪽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탕평책을 지지하는 온건 세력들을 등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론탕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탕평파를 육성을 하게 되고 성균관 앞에다가 탕평비를 건립을 하죠. 영조 같은 경우는요. 그 붕당 중에서요. 특히 저기 지방에 숨어가지고 계속 공론을 제기를 하고 있었던 이 살림들, 그들에 대한 존재를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많은 서원들을 정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붕당 싸움에 문제가 되는 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이조전랑이었죠. 그 이조전랑의 권한 중에서 3사 관리 추천했던 거. 그리고 이조전랑이 물러나면서 자기 후임자 추천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축소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의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이조전랑이 가지고 있던 특권 두 가지. 자기 후임자 추천하는 거, 그리고 3사 관원들 추천하는 거. 이거 거의 없앴다고요. 그리고 뭐 압수령을 비롯해서요. 그 지나치게 엄격하게 썼던 형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폐지시켜줍니다. 자, 반면에 이제 정조 같은 경우는요. 정조 같은 경우는 강경한 세력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론 쪽이라든지 남인 쪽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람들을 정치에 등용을 해서 그 강경파들을 직접 정조가 다 휘두르는 거죠. 그들의 주장을 다 듣고 그 안에서 뭐가 옳다 그르다 정확히 하면서 붕당의 싸움을 눌러버리려고 합니다. 자, 이걸 바로 이제 뭐라고 불러주냐면 준론탕평이라고 불러주고요. 그래서 노론에서 시파뿐만 아니라 소론과 남인까지 육성하게 되고요. 특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게 바로 남인. 대표적인 남인 출신의 정치인하면 최재공이 나올 거고요. 정약용이 나오게 됩니다. 또 정조 시기 때요. 개혁 정책 기반이 있던 곳 하면 규장각이 나올 거고 또 왕 호위 부대 하면 장용영이 나오겠죠. 초계 문신제도 나오게 돼요. 그 초계 문신제 37살 미만의 젊은 관리들을 모아다 놓고 왕이 직접 교육도 시키죠. 이 초계 문신 출신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정약용이 될 것이고 또 정약용 같은 경우는 화성축조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정조 시기 또 눈에 띄는 게요.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켰더라. 그럼 권한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향약을 사족들이 만들었잖아요. 이 향약 자체도 수령들이 차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 조선 전기 때는 지방에서 사족들의 힘이 되게 세지만 조선 후기 때는 사족들의 영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거 구분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조 시기 때는 균역법 시행해서 군포를 1년에 2필 내던 거. 한 필로 줄여주는 거. 요 내용 꼭 나오죠? 정조 시기 때 같은 경우는요. 시전 상인들이 가지던 금난정권의 대부분을 없애버려요. 누구만 빼고? 유구이전만 빼고. 다 없애줍니다. 되셨어요? 자, 이게 바로 신의 통공이에요. 결국 이제 상공업 발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자, 문헌에서 영조 시기 하면요. 속자 들어간 거 되게 많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속대자. 그래서 속자 나오면 영조 시기 기억해 두시고요. 동국문헌 비고라고 하면 여러 가지 풍속 있잖아요. 우리 역사에 있는 풍속들을 쫙 종합 정리한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반면에 이제 정조 시기 때 대전 통편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대전 회통하고 하면 이건 어떤 거랑 관련돼 있냐면 흥선대원군시랑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 법전의 이름 조심하세요. 대전 통편이라고 하면 정조 시기 때 나온 거고요. 자, 동문이고라고 하면 외교문서 정리해 둔 거죠. 탁지지라고 하면 호조의 기능을 정리해 준 책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거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702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지만 어차피 문제에 나오는 건 뻔한 게 나와요. 그러니 제시문에서 어떤 식인지 그것만 잘 캐치하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거기 봤더니 양인들의 군역에 관한 어쩌고저쩌고 그 밑에 줄 개선 방향 어쩌고저쩌고 밑에 세 번째 줄 1년 그 밑에 줄 군포 2필을 한 필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조 시기. 자, 1번 조심하세요. 문헌비고 들어갔다 해서 다 영조 시기 아니죠. 거기 봤더니 증보라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증보라고 하는 건 수정 보완한 책, 업그레이드한 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국문헌비고가 영조 시기라면 증보 문헌비고 같은 경우는 고종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 조심하시면 거기 2번에서 노론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처형당했다. 노론이 공격당했다 그러면 경종 시기 때 신임사화 있죠. 그거예요. 3번에서 통공정책이라 했으니까 정조고요. 답은 4번입니다. 청계천 준설 작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청계천의 그 이제 뭐랄까 하상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물이 흐르면 여기 이렇게 흙들이 쌓여 있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계속 물이 지나가면서 더 많은 토사가 쌓이게 되겠죠. 토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물의 수위가 높아져서 이게 홍수의 범람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쌓여 있는 흙들을요 덜어내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청계천 준설 작업을 했던 것이 영조 시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언급한 적은 없지만 이때 하나 추가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703번. 거기 봤더니 위에서 두 번째 줄 혹독한 형벌을 없애라는 명을 내리시고 앞수령 말씀드렸죠. 도자기 파편 같은 거 바닥에 다 깔고 난 다음에 사람 무릎 꿇히고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얹어주던 거. 예, 그런 거 같은 거 이제 없애줬어요. 이쪽 들어가죠. 영조랑 관련돼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중량 옆으로 보시면 정포를 고루 줄이신이라고 했으니까 균역법인 거예요. 포를 줄여줬잖아요. 자, 그러니 1번에서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이것이 답이 되고요. 2번 정조, 3번에서 청에서 사용하는 시언력을 채택하였다 그랬는데 이건 효종 때입니다. 효종. 김육의 제안으로 시언력을 채택하는 건 나중에 과학에서 한 번만 더 할게요. 4번에서 백두산 정개미는 숙종 시기 때. 그것도 나중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704번. 자, 여러분들 이거요. 영조 시기죠. 문제에서 너무나 친절하게 영조 시기 이렇게 대놓고 이제 물어봤으니 우리는 그럼 이거랑 관련된 것만 찾으면 되겠다 그러는데요. 일단 그냥 그렇게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경종의 사인에 대한 의혹이다라. 그러니까 영조 시기 때 초창기 때 일어나는 게 2인자의 난이 있어요. 이 2인자의 난을 일으키는 게 소론들. 아까 소론들 같은 경우는 경종을 인정했었던 세력들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경종이 너무 일찍 죽은 거 너희 노론 쪽에서 독살한 거 아니니? 이러면서 일으켰던 것이 2인자의 난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이거 제압하고 난 다음에 이런 강경파들 빼버린 온건 세력도 등용하는 왕론 탕평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1번 맞는 거고 2번에서 왕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 피난의 역사. 뭐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 일어나겠죠. 임진왜란 같은 거, 병자호란 당연하겠지만 그거 말고 피난의 역사를 기억한다 그러면 꼭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 고려 시기 때요. 현종.
누가 쳐들어왔냐면 거란. 거란의 2차 침입. 그래서 왕이 어디로 피난 갔냐면 나주로 피난을 갔어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공민왕. 이때는 홍건적이 침입합니다. 홍건적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올 거니까 더 아래쪽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안동. 그때는 복주라고 했죠. 이쪽으로 피난 갔어요.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하나 등장하게 될 텐데요. 인조시기 때요. 인조 집권하자마자 일어났던 게 이괄의 난이죠. 이괄의 난 같은 경우 위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공주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전쟁이긴 하지만 외란과 호란을 제외하고 여러분의 왕에 피난하면 요 세 개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요. 이제 영조식이 나는데 영조는 일단 피난 안 갔고요. 그리고 저 2인자의 난이 있죠. 저 2인자의 난이 일어났던 게 청주예요. 청주. 자, 그러니까 피난 갔다 하면 뭐 더 위쪽 피난 이렇게 얘기는 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아니고요. 답은 2번. 3번. 탕평책을 추진하는데 더욱 명분을 제공하였다. 그렇죠. 소론 중에서도 강경파가 주도를 했으니 그런 세력들 빼고 온건한 세력들 등용하겠다. 완론 탕평. 4번에서 노론 그리고 남인 강경파가 주동이 되어서 일으켰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05번 쪽 가볼게요. 이거 지금 704번과 705번은요. 거의 같은 거죠. 그래서 704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신 분이라면 705번에서 풀 수가 있는데 왜냐면 다음 사건 이랬는데 물론 친절하게도 맨 밑에 갔더니 영조 이렇게도 써놨고요. 그리고 위에서 네 번째 줄 2인좌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것도 되지만 또 눈에 띄는 게 청주성이라는 게 나왔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2인자의 나는 청주성에서 일어납니다. 근간으로 해서 청주를 근간으로 해서 되셨어요. 자, 그러면 1번에서 환국의 정치 형태가 출현하였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숙종식인 거고 2번에서 소론과 남인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랬는데 이거 진압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식이다. 노론입니다. 일단 기본은 노론이에요. 자, 3번에서 완론 중심의 탕평 정치 맞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5번에서 당파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리는 그래서 각 붕당에서도 이 말빨 센 사람들을 옆에다 끼고 난 다음에 왕이 네가 맞아, 네가 틀려 이렇게 적극적인 탕평을 추진했던 건 준론이라고 해서 정조시기입니다. 자, 4번에서 왕실의 외척이 군사권을 계속 독점한다. 외척이 주도한다 그러면 이건 세도정치 19세기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요.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자, 706번은 여러분 조금 틀리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일단 영조하면 동국문헌 비고 나와야 되겠죠. 동문 휘구는 정조거를 쓴 거 아닌 거고 속. 자, 일단 여러분 속 시리즈가 나오면 아 이거는 이제 영조랑 관련돼 있구나. 속 병장도사을. 그러니까 이제 군사 훈련하는 지침서가 되겠죠. 맞고요. 라에서 이제 무원록이 있는데 무원록 같은 경우는 억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원통함이 없도록 살인사건 벌어졌을 때 그거 잘 풀어나가는 뭐랄까요? 범죄 뭐라 그럴까? 그 살인사건 수사 기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죄를 났을 때 그 수사하는 기본서가 바로 이제 무원록이 되겠습니다. 억울함, 원통함을 없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무원록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제 조선 전기도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은비녀 같은 거 먼저 꽂아보는 거죠. 그래서 독살 가능성부터 뭐 확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쭉 있는데 이건 조선 전기부터 원래 있었어요. 그러다가 영조와 정조 시기 때 이걸 더욱더 보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이거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원록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지 아닐지 되게 헷갈리죠. 거기도 이제 마 같은 경우는 옥편이에요. 옥편. 말 그대로 옥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순조시기에 나온 옥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가와 다가 확실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3번 아니면 4번이다 속에서 고민을 하게 됐을 거예요. 또 50%의 가능성을 가지고 푸는 문제였는데 아무튼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원록까지 추가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면 707번. 자, 영조가 실시한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보니까 맨 처음에 신축 이민년, 이게 뭐예요? 신임사화를 말해줘. 신임사화 이래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3세기 날이 갈수록 더욱 사이가 나빠져 서로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모함을 하니. 자, 그래서 가운데 그리하여 서로 혼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당새끼리는 서로 영접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거 뭘 말합니까? 붕당 간의 대립을 말하죠. 그렇다면 이제 영조가 시행한 거 답은 1번이죠. 거기 나와 있는 박스글이 너무 어렵다 하더라도요. 일단 친절하게 영조가 붕당의 싸움을 누르기 위한 정책, 그 힌트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눈치채셨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1번에서 살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원을 정리하였다. 여기 이제 탕평책에 들어가는 거죠. 2번 균역법, 3번 사형수에 대한 이제 3심제를 시행했던 거. 물론 맞아요. 근데 그거는 붕당 정책 폐단과는 상관없이 뭐랄까요? 민생 개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4번과 5번은 아예 영조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자, 그다음 708번.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왕의 업적 그랬는데 거기 보면 이조 전랑의 통청권을 폐지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조 전랑에서 두 가지가 계속 우리 얘기했는데요. 자대권이라는 건 내 후임자 추천하는 거고요. 통청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청묘직에 있었던 그 3사의 관리들 추천하는 게 통청권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통청운동, 허통운동 계속 나올 때 그게 뭐였는데요. 서울들도 청묘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이게 바로 이제 통청운동, 허통운동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 후임자를, 그러니까 이조 전랑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거, 3사 관을 추천할 수 있는 거. 되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조 전랑의 통청권 폐지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조와 관련된 거 맞죠?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 지금 한자 옆에 해석이 나왔어요. 편벽되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편벽된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이거 어디 있는 거냐면요. 탕평비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군자라고 하면 특정한 세력들에게 그 편벽된 마음, 그러니까 뭐랄까요? 편협된 마음을 갖지 않는다. 되셨어요? 자, 그러니 탕평비라고 해서 이제 영조와 관련된 것. 금방 답이 나오죠. 답이 그래서 2번. 초기 문신제는 정조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709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지금 비문. 두루하면서 물이 찢지 아니하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고 라고 했으니까 물이 찢지 아니하는 공자의 마음이다. 물이 찢는 것, 사사로운 마음이다. 탕평비에 나온 것. 자, 그러니 여기서 지금 1번부터 4번에서 쭉 보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건요. 이 문제가요. 우리 여지도서, 동국 여지도 다 안 해왔는데요. 이래도 문제 풀 수 있죠. 왜냐면 거기 2번에서 준론 탕평 하면 정조가 확실하니까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답만 딱 찾으시면 돼요. 자, 710번에서요. 다음과 같은 건의에 따라 실시한 정책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랬는데 거기 당론의 폐단이 거의 100년이나 되었으니 어찌 갑자기 크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탕평하시면 적어도 영종조 중에 하나인 거겠죠. 그쵸? 근데 답은 몇 번? 1번이죠. 이건 굳이 영조와 정조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살림, 지방에 있었던 제야살림들, 정말 실력적인 제야살림들을 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제 부정하는 거. 되셨어요? 자, 이게 바로 탕평책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양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요 안에서만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와요. 자, 711번부터는 이제 주로 정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711번, 1번. 정조는 준론탕평 맞죠? 준론탕평 같은 경우는 각 붕당에서 정말 말빨 쓴 사람들 옆에다 끼고 있으면서 옳은지 그른지 명백하게 가리는 쪽이다. 적극적인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1번 맞는 거고 대표적인 사람이 최재군과 적양용, 남인의 대표적인 사람 말씀드렸었죠? 3번에서 규장관 같은 경우는 학술 연구 기관이면서 정책 제안하는 곳이고 4번에서는요. 그렇죠. 이 신해통공이 금난정권을 폐지시킨 것이긴 하지만 모든 상인은 아니고요. 유기전 뺀 나머지 시전 상인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예외 상황들. 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713번.
이 왕 누굽니까? 그러는데 밑에 세 번째 줄 규장각 딱 나왔으니까 정조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이게 지금 섞었어요. 1번에서 대전 통편 했으니까 정조 맞죠? 대전 회통 아니에요. 2번에서 완논 탕평 이거 답인 거죠. 그쵸? 또 3번에서 초계문신제는 맞고 장용영도 맞고 그리고 그 장용영은 친위 부대 맞죠? 5번에서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을 했는데 동국 여지 승남하면 성종 신증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수정 보완이 된 거죠. 이건 중종이에요. 6번에서요. 대보단 만동묘 하면 숙종식이죠. 숙종식이 명나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뒀던 겁니다. 이게 답이 2번, 5번, 6번이 돼요. 714, 715번은 여러분이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니까 패스하시고요. 716번 갑니다. 왕. 누군지 모르려고 했는데 거기 맨 밑에 줄 검서관, 이덕무, 박제가 그리고 유득공, 덕공이라고 할 뻔했어요.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정조가 되겠죠. 그렇죠? 자, 1번 상언과 격쟁의 기회를 늘려주었다. 상언과 격쟁 차이 아시죠? 상언, 그를 통해서 왕에게 제안을 했던 거고요. 상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 상소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관리들이 하는 거라면 상언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왕에게 제안을 하는 거고요. 격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깽가리 같은 거 두들기면서 글 아닌 방식으로 왕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 그러니까 정조 같은 경우는 화성 행차 많이 했으니까 그 화성 행차하는 길에 깽가리 치고 막 사람들이 왕에게 호소를 하게 되면 그런 거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 계속 조심하시면 2번에 나와 있는 대전 회통은 언제 거라고요? 흥선대원군 시기입니다. 대전 통평가 주의하시고요. 3번에서 균역법 아니죠. 5번에서요. 오군영이 폐위되고 이영체제로 가는 거예요. 이거 고종이 개항하고 난 다음에 군대 개편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17번은 유사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영종조 시기 물어보는데 탕평책 실시한 거 맞고 2번에서 언론 기능 특히 3, 4기능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2조 전랑이 가지고 있었던 자대권과 통청권을 폐지시켜버렸어요. 그 다음 붕당 정책 기반이 무너졌으나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는 공고해졌다. 기본적으로 조선 전기 이 사족이 조선에서도 전기 때는 힘이 센 편이었지만 조선 후기 때는 사족의 힘이 약화된다. 왜? 정조가 힘을 키워서 수령들의 권한을 강화시켜 준 것도 하나가 있고 조선 후기가 되면 새로운 그 양반들 평민들 중에서 신분 상승한 양반들이 많이 등장함에 따라서 기존 사족들의 입지가 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영종수 상관없이도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답이 그래서 4번이고요. 자, 718번에서 가를 보면 이게 거중기죠. 나를 보면 화성이에요. 예, 결국 정조예요. 이거 나에서 이게 화성인 거 어떻게 하냐면요. 앞에 지금 여러분 큰 문이 하나 있어요. 예, 큰 문이 보이고 앞에 하나 더 둘러치고 있죠. 이 옹성이라고 해요. 이 옹성이 이렇게 제대로 남아있는 게요.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화성입니다. 화성. 자, 그렇다면 결국 정조식이니까 기억에서 향약을 수령이 직접 주관하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향약을 만들었던 건 사족인데 사족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수령이 주도한다. 그러니까 사족들의 권한이 약해진 조선 후기, 특히 정조구나. 니은에서 초계문신제 맞죠? 디귿 속대전 나왔으니까 영조고요. 리을에서 특정 붕당의 권력을 독점했다 그랬으니까 서인 한 번, 남인 한 번, 다시 서인 한 번 돌아갔었던 숙종시기. 그래서 1번. 자, 719번 조심하세요. 적절하지 아니한 것에서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린 것 중에 하나가 2번일 거예요. 2차 이해송 논쟁 이후 서인이 남인을 영무로 몰아 숙청하고 정권을 장악한 경신왕국으로 붕당 정체가 변질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예송 논쟁 이후 경신왕국 요 순서 있잖아요.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기해, 2차 갑인예송 그리고 난 다음에 경신기사 갑술왕국이거든요. 되셨어요? 자, 그러시면서 순서를 봤더니 서, 남,
서, 남, 서. 1차 예송, 2차 예송, 경신, 기사, 갑술왕국이니까 2차 예송 끝나고 난 다음에 경신왕국이라 했을 때 서인들이 남인에 대해서 보복한 거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이 4번인 겁니다. 영종주의 탕평정치 결과 모든 정파가 고루 등용되어 공평한 권력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탕평정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요. 노론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그러니까 노론, 소론, 남인 33, 33, 33씩 권력 배분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모든 정파가 골고루 등용되어 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누르긴 하였으나 노론이 보다 더 우세하였다. 자, 마지막으로는 세도정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세도정치 하면 일단 19세기 기억하시고요. 순조, 헌종, 철종 시기를 기억하면서 이 시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좀 주목하시면 돼요. 일단 이 시기는 안동 김씨라든지 풍양 조씨, 순조, 헌종, 다시 철종 시기 때 권력 넘겨봤죠? 소수의 외적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소수가 주도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정치도요. 거의 비변사 중심으로 가게 되고요. 비변사가 주도하다 보면은 의정부나 육조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지겠죠? 또 왕권도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는 줄이죠. 어린 왕들이 많이 계속 집권하니까. 또 문제는 조선에서요. 2품 이상의 아주 가장 고위직 있잖아요. 그들만이 거의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 그러니 전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반 세력들 이 정도라고 하면 그 안에서 이들이라고 하면 소수의 외척 세력, 세도 가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품계로 보자면 정 2품 이상이 될 것이고 조직으로 본다라면 비변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결국 대단히 폐쇄적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소수만이 참여하게 된다면 결국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더라. 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참여하지 못하고 비판 인정 안 되는 거겠죠. 또 이들의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이들에게 막 뇌물 쓰는 사람 많이 나와요. 과거에서요. 급제자 되게 많아지고요. 과거 부정 심해집니다. 과거도 돈 주고 합격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관직도 사고 팝니다. 수령 한 자리 얻기 위해서 막 5만 냥씩 내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그들이 그렇게 돈을 써대면 결국 어떻게 돼요? 회수하기 위해서 백성도 수탈하겠죠.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많이 이루어져요.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조선 후기가 되면요. 총액제의 방식으로 세금 걷잖아요. 정부가 각 지역별로 니네 지역에서 뭐 군포, 만필, 내 이런 식으로 던져주다 보면은 결국 탐관오리들이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각 집마다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와 손잡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신들은 군포 내지 마. 그러면서 나머지 세력들에게 몰아버립니다. 결국 이런 삼정의 문란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서 농민봉기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720번에 보시면 19세기 정치, 세도 정치인 거죠. 그럼 1번에서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는 표현 틀린 거죠. 2번에서 남인, 소론, 지방선비 다 빼버리고 누구 중에서? 노론 중에서도 강경파인 벽파 중심입니다. 벽판에서도 또 외척 세력들. 자, 그러니까 답은 2번인 거고요. 3번에서 공론이 중시되었다. 이주전랑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공론 정치가 그나마 살아있었던 건 17세기. 4번에서 예속 논쟁도 17세기. 그 중에서 후반입니다. 721번에서 정조가 죽고 순조가 라고 했으니까 19세기 정치인 거죠. 1번 붕당의 교체가 급격히 나타나서 환국이 나타나였다. 숙종. 2번에서 균역법 영조. 3번에서 비변사가 정치의 중심이었다. 결국 그래서요. 비변사가요. 최고의 정점을 찍었다가 언제 폐지되냐면 흥선대원군 시기 때 폐지되잖아요. 이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시기 자체가 세도정치 시기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처음 등장하는 건 중종 시기 때 등장을 했었고 명종 시기 때 을묘 외변 일어나면서 상설기구화 됐다가
선조 시기 때 임진왜란 거치면서 군사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정을 총괄하게 되고, 그러다 세조 정치 시기 때는 국정 총괄뿐만 아니라 비나 빈, 간택 문제까지 감당을 하게 되다가 흥선대원군 시기 때 아예 폐지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답 3번 맞죠? 4번에서 북벌이라고 했으니까 효종인 거고, 5번에서 인사관리를 통해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려고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영조와 정조입니다. 영조, 정조 같은 경우는 탕평파를 육성한다라든지, 아니면 정조 같은 경우는 남인 세력들도 등용했었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쉽죠. 자, 723번. 다음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 그랬어요. 자, 이 시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서토에 있는 자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는가. 서토, 서쪽의 땅. 서쪽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럼 어디를 말하면 여기 평안도 지역을 말해요. 됐죠? 이게 첫 번째 힌트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쪽에 보시면 지금 나이 어린 임금이 위에 있어서 권세 있는 간신배가 날로 치성하니 라고 했습니다. 나이 어린 임금. 이 두 가지 힌트 잡아야 돼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홍경래의 난. 순조 시기 때 일어났던 홍경래의 난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오랜 차별에 반발해서 일어난 거 아시죠? 자, 1번 세도를 명분으로 삼아서, 2번 호조와 선해청의 요직을 차지하여 재정 기반을 확보하였다는데, 선해청 하면 여러분이 언제 들어보셨어요? 두 가지 때 들어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그 선해청이 만들어진 시기가요, 광해군 시기 때 대동법 시행하면서 대동미 이렇게 징수하고 그러려고 만든 조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요, 이모군란 때 선해청 관리들이 훈련 도감에 소속된 그러니까 90군인들에게 쌀 나눠줘야 되는데, 그때 막 모래랑 겨 섞인 쌀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면서 선해청 습격하는 거. 그 두 가지 그때 들어보신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선해청이라고 하면 대동법 시행되면서 등장해서 군인들에게 쌀 나눠주는 역할까지 했으니까 조선 후기 때 이 선해청이라는 곳이 재정과 관련돼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3번에서 의정부와 병조를 권력의 핵심 기구로 삼았다 했는데, 그가 아니라 비변사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 정치 중심하면 비변사 들어가시면 돼요. 4번에서는 과거 시험했을 때 뇌물 받고 합격자가 남발이 됩니다. 답 금방 보이죠? 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서 선해청만 조심하셨다라면 큰 문제 없으셨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조선 후기 정치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선 후기 경제 계속하겠습니다.